이건 모세의 기적이야. 도저히 믿을 수 없어. 미국 여성 애나의 눈앞에서 상상조차 못했던 장면이 펼쳐졌습니다. 움직일 틈조차 없던 빽빽한 도로. 하지만 사이렌 소리가 울리자 차들이 마치 바다가 갈라지듯 순식간에 좌우로 나뉘며 길을 만들어냈습니다. 말도 안 돼, 이런 게 정말 가능하다고? 애나는 지금까지 자신이 알고 있던 교통 상식이 완전히 무너지는 순간을 맞이했습니다. 예전에 중국에서 경험했던 끔찍한 도로 사정을 떠올리며 한국도 비슷할 거라 확신했죠. 하지만 한국의 도로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리고 그날 그녀는 또 한 번 충격적인 경험을 하게 됩니다. 과연 그녀는 어떤 일들을 겪었을까요? 지금부터 미국 여성 애나가 한국 도로에서 경험한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뉴욕에 사는 평범한 직장인 애나입니다. 솔직히 저는 한국 교통이 엉망진창일 거라고 생각했어요. 제가 한국에 오기 전까지 가졌던 생각은 단순했어요. 아시아? 그냥 차들 난리 법석이고 교통체계도 제대로 안 갖춰져 있겠지. 그때 겪었던 교통 상황은 최악이었죠. 차들은 신호를 무시하고 끼어들기는 기본이었고 택시는 돌아가면서 요금을 더 뜯어내려 했어요. 저는 몇 년 전 출장으로 중국을 간 적이 있었어요.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서 그 이후로 아시아 출장 자체가 꺼려질 정도였죠. 그래서 한국 출장이 정해졌을 때 저는 거의 전쟁을 준비하는 기분이었어요. 택시는 절대 타지 말아야지. 길거리에서 절대 방심하면 안 돼 라고 다짐했어요. 그런데 인천공항에 도착하자마자 뭔가 이상했어요. 여기 왜 이렇게 조용하지? 공항이 깨끗한 건 둘째치고 사람들이 차분하게 줄을 서 있는 모습이 믿기지 않았어요. 공항철도를 타고 서울 시내로 이동하는 동안에도 경적 소리가 단 한 번도 들리지 않았어요. 아니야. 이건 그냥 운이 좋은 거야. 분명 시내로 가면 달라질 거야. 그렇게 서울 도심에 도착했어요.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제 인생에서 가장 충격적인 광경이 펼쳐졌어요. 멀리서 구급차가 사이렌을 울리며 달려오고 있었어요. 미국이었다면 아무도 신경 안 쓰고 각자 갈 길 갔을 거예요. 길이 막히면 구급차는 그저 갇혀버릴 뿐이죠. 그런데 한국에서는 모든 차들이 순식간에 좌우로 갈라졌어요. 마치 바다가 갈라지는 것처럼 빽빽했던 도로가 양쪽으로 열렸어요. 이건 마법이야? 입이 떡 벌어졌어요. 뉴욕에서였다면 절대 볼 수 없는 광경이었어요. 구급차는 막힘없이 앞으로 나아갔고 차들은 다시 원래 자리로 자연스럽게 돌아갔어요. 구급차가 멀어지고 도로가 다시 원래대로 정리되는 모습을 보며 저는 아직도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이걸 당연하게 생각하지만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건지 모를 수도 있겠다. 뉴욕에서는 구급차가 지나가려 해도 차들이 꿈쩍도 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심지어 어떤 운전자들은 구급차가 만든 틈새를 이용해 따라붙으면서 빨리 가려는 경우도 있죠. 여긴 완전히 다른 세상이야. 그때 기사님이 조용히 한마디를 덧붙였어요.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걸 모세의 기적이라고 불러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아까 도로가 갈라지는 장면이 떠올랐어요. 출애굽기에서 바다가 갈라져 이스라엘 백성이 길을 건넜던 것처럼 방금 한국 도로에서도 차들이 자연스럽게 갈라졌어요. 그 차이점은 기적이 아니라 이곳에서는 당연한 일이라는 거예요. 이게 단순한 법규 준수가 아니라 사람들이 서로를 배려하는 태도에서 나온 거라면 한국의 도로 문화는 단순히 발전된 수준이 아니라 정말 배울 점이 많은 문화일지도 몰라요. 그렇게 생각하는 순간 저는 창밖으로 보이는 한국 도로를 다시 바라보게 되었어요. 이전과는 전혀 다른 눈으로요. 뉴욕에서라면 상상도 못할 모세의 기적을 목격한 후 저는 한국의 도로 시스템이 궁금해졌어요. 혹시 내가 지금까지 너무 편견을 가지고 있었던 건 아닐까? 그렇게 며칠 뒤 저는 직접 한국의 교통 시스템을 경험해 보기로 했어요. 이 내비게이션 말도 안 되게 똑똑한데 출장을 마치고 하루 휴가를 얻은 저는 친구와 서울 근교로 드라이브를 가보기로 했어요. 렌터카를 빌려 내비게이션을 켰는데 100m 앞 정체 구간 발생, 우회 경로 안내 중 단순히 길 안내만 해주는 게 아니었어요. 실시간 교통 상황을 반영해서 가장 빠른 길로 유도하는데 오차도 거의 없었어요. 미국에서도 내비게이션을 쓰지만 이렇게 정확하게 도로 상황을 분석하는 건 처음 봤어요. 한국에서는 차가 많은데도 교통이 정체되지 않는 이유가 있었구나. 운전하다가 잠깐 쉬려고 휴게소에 들렀어요. 그런데 이건 그냥 휴게소가 아니라 작은 마을 같은 곳이었어요. 편의점, 카페, 음식점, 기념품 가게까지 없는 게 없었어요. 미국의 고속도로 휴게소랑은 차원이 다르잖아. 미국의 휴게소는 그냥 주유소랑 화장실 정도 있는 곳이 대부분이에요. 그런데 한국 휴게소는 음식도 다양하고 깔끔하고
사람들로 활기가 넘쳤어요. 그때 저는 문득 공항에서부터 지금까지 느꼈던 한국 도로의 특징을 깨달았어요. 모든 것이 효율적이고 체계적이다. 운전자 중심이 아니라 사람 중심이다. 그리고 배려가 기본이 된 시스템이다. 한국에서 운전하는 게 이렇게 편할 줄이야. 이제는 제가 한국의 도로를 걱정하던 사람이었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하지만 아직 한국의 도로 문화가 완벽하게 이해된 건 아니었어요. 저는 휴게소에서 커피를 한 잔 들고 나와 다시 차에 올라탔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하이패스를 직접 경험해 보기로 했어요. 미국에서는 톨게이트에서 줄 서서 기다려야 하는데 한국은 다르다고 하던데 하이패스 차로로 진입하면서 저는 약간 긴장했어요. 그냥 지나가면 되는 거야? 속도를 줄일 필요도 없이 부드럽게 요금소를 통과했어요. 차 안에서는 삐리릭 하이패스 통과라는 음성이 나오고 제 계정에서 자동으로 결제가 되었죠. 세상에 미국이 더 선진국인 줄 알았는데 이건 한국이 훨씬 앞서 있잖아. 미국에도 전자요금 징수 시스템이 있지만 일부 지역에서만 제한적으로 운영되고 있어요. 하지만 한국에서는 전국 어디서나 이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고 거의 모든 차들이 이걸 사용하고 있었어요. 이러니 한국 고속도로가 이렇게 원활하게 운영될 수밖에 없지. 차들이 이렇게 차선을 잘 지킨다고 하이패스를 지나 다시 고속도로를 달리는데 이번에는 운전자들의 차선 준수 태도가 눈에 띄었어요. 다들 차선을 이렇게 정확하게 지킨다고 고속도로에서는 추월 차선이 엄격하게 지켜졌어요. 왼쪽 차선은 오직 추월을 위해서만 사용하고 다들 자연스럽게 오른쪽 차선으로 돌아가더라고요. 미국에서는 고속도로에서도 차선이 엉망인 경우가 많아요. 특히 트럭들이 중간 차선에서 버티거나 속도가 느린 차가 왼쪽 차선을 점유하는 경우도 많죠. 이렇게 운전하면 사고 날 일이 없겠는데 게다가 깜빡이를 켜면 주변 차들이 자연스럽게 공간을 만들어 주었어요. 미국에서는 차선 변경할 때 눈치 싸움이 심한데 한국에서는 오히려 양보하는 문화가 기본이었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그냥 법규가 아니라 한국 사람들의 배려가 몸에 배어있기 때문이야. 하이패스를 지나 다시 고속도로를 달리던 중 저는 옆자리에 앉아있던 친구 리암을 쳐다봤어요. 리암은 제 동료로 런던에서 같이 일하는 영국 친구예요. 저처럼 이번에 처음으로 한국에 출장 왔고 저보다 더 심한 편견을 가지고 있었죠. 야, 너 지금 뭐 생각하는지 다 보여. 저는 웃으며 리암을 쿡 찔렀어요. 리암은 창밖을 보며 믿기지 않는다는 듯 중얼거렸어요. 솔직히 한국 도로도 유럽이랑 비슷할 줄 알았는데 차원이 다르네. 리암은 평소 영국의 교통 체계를 꽤 자랑스러워했어요. 영국은 신호 체계가 잘 잡혀 있고 운전자들도 대체로 질서를 잘 지킨다라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막상 한국 도로에 와 보니 고속도로에서 차선 준수는 기본, 깜빡이를 켜면 차들이 자연스럽게 양보해 주었어요. 와, 솔직히 좀 충격인데? 리암은 팔짱을 끼고 고개를 저었어요. 솔직히 말하면 한국은 그냥 기술만 발전한 나라라고 생각했거든. 근데 이건 기술 문제가 아니야. 도로 문화 자체가 완전히 다른 거야. 저는 피식 웃었어요. 나도 처음엔 내 생각이랑 똑같았어. 곧 졸음 쉼터가 나옵니다. 그때 내비게이션에서 안내 방송이 나왔어요. 졸음 쉼터? 리암과 저는 서로를 쳐다봤어요. 고속도로 한쪽에 작고 아담한 주차 공간과 벤치가 있는 곳이 보였어요. 이게 뭐야? 휴게소는 아니고 한국에서는 장거리 운전 중 졸음을 방지하기 위해 졸음 쉼터가 고속도로 곳곳에 설치되어 있어요. 운전자들이 안전하게 쉬고 갈 수 있도록 만들어진 공간이죠. 리암은 혀를 내둘렀어요. 운전자들을 위한 배려가 이렇게 철저한 나라가 또 있을까? 이건 진짜 유럽도 배워야 해. 저는 이제 리암이 한국 교통 문화에 빠져들고 있다는 걸 확실히 느낄 수 있었어요. 하지만 한국에서의 경험은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서울에서의 일정을 마친 후 저는 리암과 함께 한국의 다른 지역도 경험해 보기로 했어요. 그리고 이번 여행에는 지훈이라는 한국인 친구도 함께 하기로 했어요. 지훈은 리암이 영국에서 유학하던 시절 알게 된 친구로 현재는 서울에서 직장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우리에게 한국의 진짜 멋진 도로를 보여주겠다며 강원도를 추천했죠. 도시 말고 한국의 지방 도로는 어떤지 궁금해. 우리는 서울을 떠나 강원도로 향했어요. 고속도로를 지나 산악도로로 들어서자 도로의 풍경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양옆으로 푸른 산과 숲이 펼쳐졌고 구불구불한 도로가 계속 이어졌어요. 와, 미국에서도 이렇게 아름다운 산악도로는 쉽게 못 보는데 리암도 창밖을 보며 감탄했어요. 그런데 곧이어 우리는 또 다른 한국 교통 문화의 특징을 발견하게 됐어요. 꺾이는 길 주의, 구불구불한 길을 돌 때마다
한국의 운전자들이 어떻게 운전하는지 유심히 보게 됐어요. 저 차들 왜 도로 바깥쪽으로 살짝 빠지는 거야? 한국 운전자들은 산길에서 코너를 돌 때 반대편에서 오는 차량이 잘 볼 수 있도록 일부러 차를 바깥쪽으로 살짝 빼서 서행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이함이 놀라며 말했어요. 이거 완전 배려의 운전 방식이잖아. 한국에서는 산길을 돌 때 반대편 차가 잘 볼 수 있도록 미리 공간을 만들어 준대. 그래서 사고를 미리 방지할 수 있는 거야. 이건 법규 때문이 아니라 그냥 사람들이 서로 배려하는 문화에서 나온 거잖아. 지훈이 웃으며 말했어요. 맞아. 한국에서는 산길에서 사고가 나지 않도록 자연스럽게 이런 운전 습관이 생긴 거야. 우리는 구불구불한 강원도의 산길을 달리며 멋진 풍경을 감상하고 있었어요. 이런 길을 운전하는 게 이렇게 즐거울 줄이야. 그런데 그 순간, 저기 뭐가 있는 것 같은데? 저 앞 도로 한가운데에 무언가가 서 있었어요. 처음에는 작은 바위인 줄 알았는데 가까이 가보니 사슴이야. 브레이크. 지훈이 급히 브레이크를 밟으며 속도를 줄였어요. 사슴 한 마리가 도로 한복판에 멍하니 서 있었어요. 저러다 차에 치일 수도 있잖아. 어떡하지? 사슴은 우리가 가까이 가자 놀란 듯 잠시 머뭇거리더니 그대로 도로 위에서 얼어붙어 버렸어요. 미국에서도 이런 경우가 있는데 사슴이 갑자기 튀어나오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근데 다들 너무 침착한데? 그때 뒤쪽에서 오던 다른 차량들도 속도를 줄이고 비상등을 켜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앞서 가던 한 운전자가 차에서 내려 천천히 사슴을 도로 밖으로 유도하기 시작했어요. 이거 봐봐. 다들 바로 비상등을 켜고 조심스럽게 멈추네. 미국이었다면 누군가는 클렉슨을 막 눌러댔을 텐데 한국에서는 아무도 급하게 움직이지 않네. 이게 한국 도로 문화인가 봐. 갑작스러운 상황에서도 차분하게 대처하는 거 그때 지훈이 웃으며 말했어요. 한국에서는 이런 걸 대비해서 산길에 야생동물 경고 표지판도 많이 설치해둬. 운전자들도 항상 조심하는 습관이 있고 사슴이 드디어 숲으로 들어갔다. 사슴이 천천히 도로를 벗어나 숲으로 들어가자 모든 차들이 다시 서서히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아무도 경적을 울리거나 서두르는 모습이 없었어요. 아무리 봐도 한국의 도로 문화는 배려가 기본이야. 이건 그냥 법규가 아니라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몸에 익힌 습관이야. 리암은 감탄하며 말했어요. 솔직히 한국은 그냥 기술만 좋은 나라라고 생각했는데 이런 걸 보면 정말 운전 문화 자체가 다르다는 걸 알겠어. 한국 도로에서 운전하는 게 이제는 너무 편하게 느껴진다. 우리는 다시 차를 출발시키며 한국의 도로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었어요. 사슴이 숲으로 사라지면서 도로 위의 차들도 서서히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이제 다시 출발해볼까? 그런데 바로 그때 쾅! 소리가 들렸어요. 저기서 사고 난 거 아니야? 도로 뒤쪽에서 차량 한 대가 급히 브레이크를 밟으며 미끄러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우리가 멈춰 있던 사이 뒤따라오던 한 차량이 너무 급하게 속도를 줄이려다 그만 옆 차선의 차량과 부딪힌 거였어요. 지훈이 깜짝 놀라 핸들을 꽉 잡았어요. 야, 이거 진짜 심각한 사고 같은데? 도와줘야 하는 거 아니야? 그런데 한국에서는 이런 상황에서도 모든 것이 놀라울 정도로 신속하게 처리됐어요. 사고가 나자마자 주변 차량들이 즉시 비상등을 켜고 속도를 줄이면서 차선을 조정했어요. 그리고 불과 몇 분 만에 레카 서비스 차량이 현장에 도착하였어요. 뭐야? 이렇게 빨리 온다고? 미국이나 영국에서는 경미한 사고라도 레카가 도착하는데 최소 30분에서 1시간 이상 걸릴 때가 많아요. 하지만 한국에서는 불과 5분 만에 레카 차량이 나타났어요. 곧이어 경찰차와 구급차도 빠르게 도착하였습니다. 도로 정리를 담당하는 교통경찰이 차량에서 내리며 빠르게 상황을 파악했어요. 레카 기사도 신속하게 차량을 살펴보며 사고 차량을 옆으로 이동시키기 시작했어요. 이야, 이건 진짜 대단한데? 한국에서는 사고가 나도 교통 흐름을 최소한으로 방해하게끔 시스템이 완벽하게 갖춰져 있네. 리암이 감탄하며 말했어요. 솔직히 말하면 뉴욕에서 이 정도 사고가 났으면 도로가 한참 막혔을 거야. 하지만 한국에서는 모든 과정이 순식간에 진행되었어요. 한국에서는 사고가 발생하면 단순히 혼란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모든 과정이 체계적으로 순식간에 진행되었어요. 비상등이 먼저 켜지며 뒤따르는 차량들에게 위험을 알리고 운전자들은 자연스럽게 차선을 정리하며 흐름을 조정합니다. 경찰과 레카 서비스가 놀라울 정도로 신속하게 도착해 사고 차량을 이동시키고 그 사이 교통은 다시 원활하게 흘러가기 시작합니다. 이건 단순한 시스템이 아니라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질서였습니다. 차량 이동 완료. 정상 주행 가능합니다.
레카가 사고 차량을 갓길로 이동시키고 교통경찰이 신호를 보내자 모든 차량이 다시 부드럽게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끝났어? 벌써? 리암은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창밖을 바라봤어요. 한국 도로는 기술뿐만 아니라 대응 속도와 효율성도 최고 수준이야. 사고가 나도 도로가 막히지 않도록 모든 게 시스템화되어 있네. 지훈이 웃으며 말했어요. 응. 한국에서는 사고를 빠르게 처리하지 않으면 교통 체증이 심해지니까 이걸 막기 위해서 레카랑 경찰이 엄청 빠르게 움직이는 거야. 이제 진짜 이해한 것 같아. 한국 도로는 단순한 기술 발전이 아니라 문화 자체가 배려와 효율성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걸 우리는 다시 차를 출발시키며 한국의 도로에 대해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강원도의 산길을 빠져나오며 우리는 모두 조용히 생각에 잠겼어요. 처음 한국에 왔을 때 우리는 솔직히 한국 교통이 혼란스럽고 비효율적일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직접 경험해보니 모든 것이 우리가 예상했던 것과 정반대였어요. 구급차의 길을 터주는 모세의 기적, 하이패스와 실시간 내비게이션이 만들어낸 최고의 효율성, 운전자들이 자연스럽게 지키는 배려 문화, 산악도로에서도 서로를 배려하는 운전 습관, 사고가 나도 신속하게 처리되는 대응 시스템. 이 정도면 한국 도로 시스템은 그냥 좋다 수준이 아니야. 세계 최고 수준이야. 리암이 창밖을 보며 감탄했어요. 솔직히 말하면 뉴욕에서는 이런 걸 상상도 못해. 한국에서는 법이 아니라 사람들이 먼저 움직여서 문제를 해결하는 게 가장 놀라운 점이야. 이제 한국 도로에서 운전하는 게 훨씬 편하게 느껴질 정도야. 우리는 서울로 돌아와 공항으로 향했어요. 처음 한국에 도착했을 때와는 완전히 다른 기분이었어요. 이제 한국의 교통 문화가 익숙해졌고 이곳을 떠나기가 아쉬울 정도였어요. 미국으로 돌아가면 다시 혼란스러운 도로에서 스트레스 받겠지. 한국에서는 운전이 이렇게 편하고 안전한데 이제 미국에서는 어떻게 적응하지? 리암도 한숨을 쉬며 고개를 저었어요.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교통 문화를 좀 배워야 할 텐데. 지훈이 웃으며 말했어요. 언제든 다시 오면 되지. 이번엔 제주도에서 드라이브해 보자고. 좋아. 다음에 꼭 다시 올게. 그렇게 우리는 한국에서의 놀라운 교통 경험을 마음에 담고 다시 미국과 영국으로 돌아갔습니다. 처음 한국에 오기 전 저는 한국의 교통 시스템이 혼란스럽고 비효율적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빠르게 성장한 나라일지 몰라도 도로 문화까지 잘 정리되어 있을 거라고는 기대하지 않았죠. 아시아의 다른 나라들과 크게 다르지 않을 거야. 신호를 무시하는 차들, 경적이 난무하는 거리, 혼잡한 도로. 제가 떠올린 한국의 모습은 그저 그런 복잡하고 무질서한 도로의 연장선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돌아보니 이건 단순한 경험이 아니었습니다. 이 여정은 내 인식의 지평을 넓히는 과정이었습니다. 응급차가 오면 자연스럽게 길이 열렸고 사고가 나면 모두가 나서서 문제를 해결하려 했습니다. 깜빡이를 켜면 주저없이 길을 양보하는 모습, 심지어 산길에서도 서로를 배려하는 운전 습관. 이 모든 것이 단순한 규칙이 아니라 문화 그 자체였습니다. 우리가 따라야 할 건 한국의 기술이 아니라 그 기술을 가능하게 만든 철학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깨달았습니다. 새로운 문화를 겉으로만 보고 판단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었는지. 진짜 이해하려면 직접 경험하고 배우고 받아들이는 과정이 필요했습니다. 이제 다시는 다른 나라의 문화를 섣불리 단정짓지 않을 것입니다. 한국에서의 경험은 이 나라를 떠난 후에도 오랫동안 내 마음속에 남을 것입니다. 오늘 애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한국의 도로는 단순한 효율성을 넘어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배려와 안전이 자연스럽게 스며든 공간입니다. 배려로 만들어진 길, 안전이 보장된 도로, 그리고 사람이 중심이 되는 교통 문화를 가진 한국이 자랑스럽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이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알림 설정을 하시면 다음에도 더욱 흥미로운 이야기들을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